너무 짜증나, 너무 빡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그 자객이 자 이제부터 여교란의 나쁜 악행들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옥린문까지만 나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인묘관계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지같이 3대에 걸쳐서 이야기가 이어질 거거든요. 아유. 일단 유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담과 정부인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딸내미가 첫째, 딸내미 이름이 유혜란, 아들내미 이름이 유원. 이 유원도 결혼을 합니다. 장소조와. 그리고 장소조와 유원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유재교예요. 유집 집안도 알려줘야지. 범질이라는 사람과 해부인 사이에는 아들내미가 3명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차피 작품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첫째, 셋째만 쓸게요. 경환이라는 첫째 아들과 범경문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범경문은 이 소설에서 아마 범공자라고 나올 거예요. 이 두 명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결혼을 파토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짜자자자자잔! 여교란이에요. 여교란은 공주와 부마의 딸입니다. 그리고 옛날 고전소설에서는 같이 다니는 시비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시비는 이제 여자 몸종을 말해. 운홍의 시비는 취섬. 자, 이렇게 길고 긴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요. 이 소설은 가정소설이면서 가문소설이거든. 유담이 1대입니다. 유원이 2대고요. 유재교가 3대예요. 여러분이 보신 이 작품은 총 6권짜리의 소설책이고요. 굉장히 드물게 국문소설도 함께 전해지고 한문소설도 함께 전해집니다. 2번만 하더라도 총 30종이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 인기가 많았다는 이야기겠지. 엄청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막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막장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이 이거를 6권의 전체 줄거리를 말해주는 건 사실은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EBS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건 바로 2대에 있는 유혜란의 이야기가 EBS에서 핵심으로 달려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 이야기 줄거리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구알. 아빠랑 엄마랑 사이에서 딸내미는 있어. 너무 예쁘고 너무 곱고 너무 괜찮은 딸내미야. 근데 어떡하지? 아들내미가 없어. 아들내미가 없으면 뭐 하면 태어나? 아들이 항상 기도하면 태어나지. 그래서 태어났어. 엄마 아빠는 이 두 명을 너무너무 예뻐해. 부부 사이가 되게 좋거든. 서로 가족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잘 지내는 사이였어. 자, 그런데 그 외에 진짜 친한 친구랑 우리 나중에 애기 결혼시키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빠 그랬어. 그 선생님 실제로 정혼자가 있었어. 나 3살에 나는 한 10살까지 그 오빠랑 결혼하는 줄 알았거든. 나랑 1살 차이 나는 오빠였는데 지금은 뭐 그분도 잘 살고 계시겠지. 조선시대는 진짜 그랬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결혼을 시켰고 유담의 베프가 바로 누구냐면 범질이야. 그래서 야 우리 결혼시키자. 경문이 니네 아들 셋째 아들 되게 괜찮잖아. 되게 잘생기고 되게 멋있고 똑똑하고 걔 크게 데려주라. 걔랑 우리 딸내미 아유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딸내미 결혼시키자 라고 해서 둘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 그런데 어떡하지? 범질이 먼저 죽었네? 결혼 약속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오 유담도 죽었네? 아빠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뭐였냐면 꼭 결혼을 시켜라 라는 유언이었어. 근데 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얘는 얘대로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하고 너무 괜찮은 애고 얘는 얘대로 얼만큼 잘생겼냐면 나라의 소문이더라. 근데 얘가 그 정도로 괜찮다는 소문이 누구 귀에까지 들어간 거야? 여교란 귀에까지 들어간 거야. 부마는 공주의 남편, 그러니까 왕의 사위를 말하는 거거든. 공주와 부마의 딸이었다는 이야기는 여교란은 황족이었다는 뜻이야. 이 소설의 배경은 송나라거든. 여교란이 소문만 무성한 저 남자를 우연히 딱 봤는데 미친 거야.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어. 잠이 안 와. 그래서 엄마 아빠를 막 쫄라. 나 그 남자를 진짜 결혼하고 싶다니까. 근데 알아봤는데 정혼자가 있다더라. 싫어. 나 결혼할 거야. 엄마 아빠가 황제잖아. 말해줘. 난리가 난 거지. 두 명이 참다 못해 결국에 아끼시던 손녀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는데 어떡하면 좋죠? 라고 이제 황제를 찾아가. 황제가 오케이 할까 오케이 하지 않을까? 오케이 하지 않아. 아니 정혼자가 있다는데 어떡해. 그래서 야 할아버지가 안 된대. 싫어 안돼 다시 말해봐. 그렇게 해서 결국 황제가 진짜 저 골 때리는 우리 손녀 어떡하지? 하고 이제 회의 시간에 사람들한테 물어봐. 우리 손녀가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마땅한 짝이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잘 나가지? 사람들이 뭐라 그래?
범공자가 정말 잘생기고 정말 괜찮고 정말 인품이 훌륭하다고 합니다. 범공자랑 결혼시키는 게 어떻게 얘도 벼슬 하고 있거든. 근데 얘는 아빠의 유언을 들었잖아. 아빠가 뭐라 그랬어? 결혼시켜. 아니 그게 저희 동생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결혼시킬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동생이 정혼한 사람도 있고요. 사내 대장부가 아내를 둘두는 게 뭐가 흠인가? 먼저 결혼시키고 그리고 나서 장환급제 하고 나면 그때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이면 되잖아 라고 황제가 이야기를 한 거지. 결국에 밀어붙여. 그래서 결국에 첫 번째 부인이 여교란이 됩니다. 장환급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하겠지. 그래서 두 번째 유혜란과도 혼인을 합니다. 그럼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네요. 자, 이제 맞춰봅시다. 이 집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짜잔! 첫째 부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을까요? 둘째 부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을까요? 맞아요. 유혜란이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의 여교란, 이 상황이 어떨까요? 너무 짜증나고 너무 빡치고 얘가 유혜란만 너무 예뻐하는 거야.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빡쳐 있는데 얘가 심지어 아들까지 쑥 낳았네? 너무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자기 시비를 시켜서 야, 쟤 감시 좀 해봐. 유혜란 알지, 눈치까지. 당연히 저 걸린 거 같은데 어떡하죠? 그래? 하고 유혜란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거 내가 시킨 게 아닌데 혹시 나 오해할까봐 내가 그것 때문에 왔잖아. 굉장히 서로 불편한 동거 생활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명의 남자가 더 등장합니다. 설억입니다. 자, 이 설억도 잠깐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빠끼리 친했자 그랬잖아요. 가족들끼리 많이 만났을 거예요. 유원이랑 범광훈이 되게 친하게 잘 지내거든. 형님 동생 하면서 엄청 친하게 잘 지냈는데 사실 설억이라는 사람이 문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유원이 설억을 자기 밑에 두려고 했어. 근데 범경훈이 나 사람이 좀 필요한데 나한테 붙여주면 안 될까? 라고 해서 좋습니다. 대신에 우리 누이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악을 이 집에 보내거든요. 여교란이 저거다. 누구랑 누구를 엮어? 맞아. 자, 이제부터 여교란의 나쁜 악행들이 시작됩니다. 나쁜 악행들이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범경문이 집을 비우게 되거든요. 범경문이 거란애가 왜냐면 이 송나라랑 거란이랑 막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화친을 하기 위해서 범경문이 제가 그럼 거란에 직접 가서 그 사신을 전해보겠습니다 라고 거란에 갔는데 어머, 상황이 갑작스레 너무 안 좋아진 거야. 결국에 거란에 가서 얘가 억류된단 말이야. 그럼 집에 이 여자 두 명밖에 없잖아. 얘가 꾀를 쓰기 시작한 거야. 저 아들이 정말 범경문의 아들일까? 둘이 지나가다가 자꾸 눈빛을, 원래 그런 건 약간 기운으로 느껴지는 거잖아. 잘 봐봐, 닮은 거 같지 않아? 하면서 막 말을 꾸며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유혜란을 어디로 보내냐면 친정으로 보내. 근데 거기서 안 끝내. 힘이 있잖아. 상소문을 써. 남편의 밑에 있는 사람이랑 바람이 나가지고 애를 가진 여자가 있다더라. 블라블라 블라블라 하면서 얘를 뭐를 보내? 유배를 보내. 여자들이 유배 가는 경우 흔치 않거든? 왜 유배를 보냈을까? 유배 가는 길에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래서 여교란이 유배 가는 길에 죽이려고 세팅을 싹 다 해놨는데 이걸 눈치를 깐 운홍이가 유혜란과 옷을 바꿔 갈아입어. 대단하지. 그렇게 해서 운홍이가 유혜란을 구해주고 유혜란은 어디로 가서 숨냐면 한림원으로 가서 숨게 돼. 유배 가는 길에 아무래도 위험한 일이 있을 것 같으니 저희가 옷을 같이 바꿔 입는 게 어떨까요? 해서 바꿔서 가게 된 거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자객을 만나게 된 거고 도망가세요 아씨.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하고 12운홍이 자객을 딱 맞아뜨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그 자객이 운홍에게 반해. 운홍과 자객이 합방을 해. 너무 충격적인 일화 아니야? 자, 그런데 우리의 여교란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원이 어떤 지역을 다스리러 가는데 어디 근처를 다스리게 되냐면 요 한림원 근처를 다스리러 가족들과 함께 떠나가고 있었어. 자, 그런데 여교란은 이 유원도 너무너무 눈에 가신 거야. 유혜란을 친정으로 보내고 유배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랑 엮었기 때문이야? 근데 서로가 누구랑 친해? 팩트를 알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유원마저 없애보내고 싶은 거지. 그래서 또 자객을 보내. 기대하지 마. 그럼 이번 자객은 혹시 여잔가요? 너무 슬픈 사실이 이루어져. 이 두 명이
물에 빠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유언은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엄청 힘들어 손절을 한 상태에서 엄마의 도움을 받고 정신을 차려서 몸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었을까? 지금 여기 칠판에 있는 나라 하나 있어. 어느 나라와의 전쟁? 그때 유언이 전쟁에 자기가 대원수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란과 딱 싸우려고 하는 시점, 거란이 범경문 줄게,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범경문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만나야 되지 않을까, 가족들이? 자, 그럼 이 가족들이 만나려면 누군가가 이 상황을 해결해주는 열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이 상황을 해결해줄까? 은홍이가 다시 한번 큰일을 합니다. 관가로 가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여차하고 저차하고 거차해서 여교란이 이런 모든 악행을 벌렸습니다. 왜냐면 자객이 다 말해줬거든.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제 모든 말은 진실입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하고 자결해. 내가 봤을 때 이 소설의 주인공은 운홍이야.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거든. 죽음으로 진실을 밝힌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운홍이가 자신의 마지막 목숨까지 걸고 황족의 나쁜 점을 밝힌 거지. 야, 저 정도 말하면 진짜 찐이야. 얘 진짜 나쁜 애야. 얘 유배 보내야 돼 하고 결국에 여교라는 유배를 가게 되고요. 한림원에 있던 유해라는 돌아오게 되고요. 범경무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잘 살게 된다가 2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3대는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해줄게. 3대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겠어요? 그치. 이어지려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되겠지. 다른 집에 들어가게 되거든. 얘가 누가 주워 얘를, 또 물에 빠진 얘를 주워가지고 다른 집에서 살게 되는데 이 유재교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설옥이에요. 오, 그래서 설옥이 유재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온 가족이 다시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개 재밌죠. 이게 1대, 2대, 3대에 걸친 가문소설이잖아. 한심만 보면 첩첩 간의 갈등을 다룬 가정소설처럼 보이고요. 4대부 가문은 되게 고귀한데 좀 도덕적인 결함을 가진 황족을 그렸기 때문에 잠깐만. 내가 이 소설 배경이 어느 나라라 그랬지, 얘들아? 이거 우리나라면 작가 잡혀갔을 거야. 왕족을 완전 나쁘게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중국으로 배경을 한 거야. 느콘 모티프는 황족이 강하게 푸시해서 일반 저런 가문과 결혼하는 모티프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얘들아 댓글까지 부탁해.